고요했다. 깊은 밤의 고요함은 종종 사람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현우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뒤척였다. 벌써 새벽 1시.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다. 결혼 생활 15년,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는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이제 각방을 쓰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남자의 방은 고독했고 침대는 차가웠다. 그는 목이 말랐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낡은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미세하게 들리는 끼익 소리가 괜히 신경 쓰였다.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어둠을 잠시 몰아냈다.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 소리까지 조심스러웠다. 이 집의 모든 소리는 이제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방에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현우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아내 지영의 방에서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삐. 그것은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마치 낡은 나무 가구를 힘껏 밀거나 끌어당길 때 나는 마찰음 같았다. 현우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새벽 1시 온 동네가 잠든 시간에 가구를 움직일 리가 없었다. 지영은 평소 숙면을 취하는 편이었고 늦은 시간에 활동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현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가 난 방향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내의 방 쪽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서늘해진 만큼 지영의 방은 이제 현우에게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졌다. 뭐 하는 거지? 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방문으로 다가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들고 복도의 카펫 위를 걸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잠시 멈춘 듯 했다. 현우는 문고리를 잡았다. 섣불리 돌릴 수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무건의 약속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현우가 망설이는 사이 안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쓱쓱 하는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삑 하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고 급한 소리가 이어졌다. 분명히 가구를 이동시키는 소리였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불안감과 묘한 불길함이 뒤섞여 가슴을 옥죄어 왔다. 그는 조용히 노크했다. 지영아? 대답이 없었다. 현우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노크했다. 지영 자니?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여전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멎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돌려 문을 살짝 열었다. 혹시나 지영이 아픈 것은 아닌지 혹은 혼자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명분이었다. 문틈 사이로 아내의 방이 보였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현우의 눈은 곧 어둠에 적응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살짝 올라와 있었고 익숙한 아내의 몸이 웅크린 채 보였다. 지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숨소리마저 규칙적이었다. 현우는 안도와 동시에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역시 내가 잠결에 헛것을 들었나. 그는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방 한쪽 구석 베란다 쪽 벽에 거실에 있어야 할 월넛 색깔의 커다란 책장이 바짝 붙어 있었다. 지영이 며칠 전 방 분위기를 바꾸겠다며 옮겨놓은 가구였다. 그 책장은 벽에 너무 밀착되어 있어 마치 벽의 일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우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 책장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전 자신이 들었던 삐걱거리는 소리와 지금 눈앞의 평온한 풍경 사이의 간극의 혼란을 느꼈다. 미안, 그냥 자. 현우는 작게 속삭이고는 문을 다시 조용히 닫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책장. 그 책장. 벽에 저렇게 붙여놓을 필요가 있나? 분명히 그는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자고 있었다. 그렇다면 소리는 어디에서 난 것일까? 옆집? 하지만 소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 방에서 들렸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야. 새벽엔 소리가 증폭되기 마련이지. 그러나 그의 눈은 잠이 들기 직전까지도 어둠 속에서 아내 방 벽에 밀착된 그 커다란 책장의 형상을 떠올리고 있었다. 불길함은 가시지 않고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그의 의식에 남아 있었다. 다음번에도 소리가 나면 그때는 기필코 끝까지 확인해야지. 현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안고 잠을 청했다. 그 새벽의 삐걱거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잊고 있던 의심을 다시 깨우는 경고음이었다. 현우가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던 지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와 전율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침대 머리만 두툼한 이불이 뭉쳐져 있는 곳. 그 안에는 지영의 미래 상대인 옆집 남자 정우가 숨어 있었다. 그들이 늘 사용하는 은밀한 비상대책이었다. 현우가 노크를 하는 순간 지영은 재빨리 이불을 펼쳐 정우의 몸을 완전히 덮었고 자신은 그의 위에 엎드려 자는 척했다. 현우의 눈에는 지영의 웅크린 몸만이 보였을 것이다. 정우는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극한의 긴장감이었다. 현우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정우는 숨을 멈추었다. 현우가 방안을 훑어보는 동안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미안, 그냥 자.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으나 그마저도 꾹 참아야 했다. 그들의 스릴은 바로 이 아슬아슬한 순간, 발각 직전의 경계선에서 가장 강렬한 도파민을 분출하게 했다. 남편이 옆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밀실에서 만난다는 은밀함이 그들을 중독시켰다. 지영은 현우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침대 위에 엎드렸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켰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후. 미쳤어. 정말 미칠 뻔했어. 지영이 속삭였다. 이불 속에서 정우가 팔을 내밀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정우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현우 씨 목소리가 들렸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불이 너무 얇아서 당신 몸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눈치챌까봐. 지영은 오히려 짜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좋잖아. 그 위험함이.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곧장 베란다 쪽 책장으로 향했다. 아까 현우가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급하게 삐익 소리를 내며 책장을 벽에 다시 밀착시키느라 진땀을 뺐던 것이다. 그녀는 책장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들의 비밀 유지를 위해. 지영이 다시 침대로 돌아왔을 때 정우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 넘어갈까? 당신 여기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 정우가 속삭였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 사람이 다시 올 리 없어. 착각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을 거야. 방이 이렇게 평온한데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해. 그녀는 정우에게 다가갔다.
방금 전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성공적인 속임수에서 오는 쾌감이 그들을 지배했다. 책장 뒤 구멍 완벽해. 이 방은 그의 방과 동떨어져 있고 우리는 이 구멍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었지. 지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정우는 지영의 손을 잡고 침대로 다시 이끌었다. 당신 용기가 정말 대단해. 이 집 이 벽이 우리에게 주는 도파민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고요하지만 뜨거운 미래를 재개했다. 베란다 경량 칸막이 뒤의 구멍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현우가 잠든 자신의 방,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그의 아내는 옆집 남자와 자신들만의 스릴 넘치는 비밀을 즐기고 있었다. 남편의 방에는 피로와 갈증이 남긴 씁쓸한 잠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방에는 곧 다시 삐걱거릴지도 모르는 가구의 위치와 아슬아슬한 스릴 이 빚어낸 은밀한 열기가 가득했다. 지영과 정우는 같은 회사의 동료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되고 반복적인 업무 속에서 피로와 공허함을 공유하며 비밀스럽게 가까워진 관계였다. 지영에게는 밖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차가운 남편 현우와의 결혼 생활이 정우에게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짧은 대화, 퇴근 후 주고받는 은밀한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고독을 위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적인 선을 넘어섰지만 현실의 족쇄 각자의 배우자는 그들을 묶어두고 있었다. 그러던 석 달 전 정우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다. 직장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던 정우가 계약을 마치고 지영에게 무심코 주소를 알려줬을 때였다. 잠깐 그 주소 낯설지가 않은데? 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요즘 이 아파트 단지가 핫하잖아요. 왜요? 아는 사람이라도 살아요? 지영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야. 나 이 아파트 살아. 그리고 당신이 말한 동호수 우리 집이랑 복도 끝에서 마주보는 집도 아니고 바로 옆집이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른 공기는 낯선 흥분과 위험으로 가득 찼다. 불륜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들은 고작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게 된 것이다. 세상이 그들을 비웃는 것 같았고 운명이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다. 정우가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그는 방 하나를 서재로 쓰기로 하고 짐을 넣다가 베란다 쪽 벽에 의아함을 느꼈다. 다른 벽보다 유난히 얇고 가벼운 느낌. 벽을 두드릴 때마다 텅텅 하는 속이 빈소리가 울렸다. 그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키워드는 아파트 베란다 얇은 벽.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경량 칸막이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발로 차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얇은 석고보드와 합판으로 만들어진 비상 통로였다. 즉, 이 벽을 부수면 그 즉시 지영의 방과 연결되는 것이다. 정우는 숨을 헐떡였다. 그들의 관계가 운명적인 장난으로 옆집 이웃이 된 데 이어 이제는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발견한 것이다.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하는 것은 발각의 위험이 크지만 이 통로는 완벽했다. 이 사실을 지영에게 알리자 지영 역시 처음에는 기겁하며 반대했다. 미쳤어, 정우 씨. 그걸 어떻게 뚫어? 범죄야. 그리고 발각되면 우린 끝장이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정우는 이 위험한 아이디어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지영 씨, 생각해봐요. 이 벽은 애초에 부수고 도망가라고 만든 거야. 우리가 비상 상황을 만드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만 아는 절대 발각되지 않을 통로예요.
이 벽만 가리면 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베란다 쪽 벽을 누가 의심하겠어? 정우가 그녀를 유혹했다. 결국 지영은 흔들렸다. 현우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이 통로가 제공하는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스릴 이주는 도파민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침실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핑계로 거실의 커다란 책장을 베란다 쪽 벽 앞으로 옮겼다. 완벽한 은폐물이었다. 며칠 밤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정우는 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칸막이를 오려내기 시작했다. 석고보드는 생각보다 쉽게 잘렸다. 완성된 구멍은 성인 한 명이 몸을 숙여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정우는 구멍을 막을 임시 가림판을 만들고 책장이 벽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지영의 방에 있는 책장의 위치를 조정해 주었다. 그리고 첫날 밤 지영이 남편 현우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책장을 벽에서 밀어냈을 때였다. 그녀의 눈앞에 열린 것은 어둠 속의 비밀 통로. 정우가 그 통로를 통해 조용히 몸을 숙여 넘어왔다. 옆집에서 넘어온다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이웃집에서 넘어온다는 그 비현실적인 상황이 주는 극도의 긴장감과 쾌감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성공했어. 지영이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우는 그녀를 안았고 그들의 미래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현관문이라는 평범한 통로가 아닌 비상 통로를 통한 위험한 만남. 현우가 잠든 새벽 가구를 움직일 때 나는 삐익 소리는 이제 그들의 짜릿한 사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가 현우의 귀에 닿았던 것이 바로 지난밤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것 같았다. 지난 새벽 아내의 방에서 들렸던 삐걱 소리가 현우의 내리에 깊이 박혔다. 이후로 그는 밤잠을 설쳤다. 매일 새벽 1시가 가까워지면 그의 신경은 극도로 곤두섰다.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그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쓱 삑. 이번에는 훨씬 미세했다. 아내의 방 쪽에서 시작되어 곧바로 잦아드는 소리. 현우는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잠시 망설였다. 지난번처럼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저 예민한 신경 탓으로 아내에게 잔소리나 듣게 될 것이다. 현우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내가 또 잘못 들었나?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가끔은 아파트의 낡은 구조 탓이려니 혹은 옆집에서 나는 생활 소음이 벽을 타고 오려니 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정확히 아내의 방 쪽에서 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적인 부부는 착각이라고 외쳤지만 감정의 심연에서는 무언가 있다는 불안한 경고음이 울렸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다. 현우는 초췌해졌다. 밤잠을 설친 탓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현관문을 열고 나선 현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남자 정우와 마주쳤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차림의 30대 남자. 현우는 그가 옆집에 이사온 새 주민이라는 것만 알 뿐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가끔 복도에서 인사나 나누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현우는 문득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다. 밤새 괴롭히던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다. 저 죄송한데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정우 씨 댁에서도 새벽에 그러니까 1~2시쯤에요. 무슨 가구 끄는 소리 같은 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삐걱거리는 소리요.
현우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현우는 놓치지 못했다. 정우는 그 소리가 자신과 지영이 책장을 다시 밀착시킬 때 나는 소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순간 당황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였고 곧바로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 소음 말씀이시군요. 저는 워낙 잠기가 어두운 편이라서요. 새벽에는 푹 자는 편이라 특별히 거슬리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윗집이나 아랫집 소리가 울릴 수는 있죠. 혹시 많이 거슬리세요? 정우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정우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하고 예의 바른 이웃의 모습이었다. 역시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이 남자는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현우는 확신했다. 스스로의 의심이 민망해졌다. 아닙니다.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그냥 착각인 것 같습니다. 현우는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정리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현우와 정우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현우는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착각과 신경쇠약의 산물임을 거의 믿게 되었다. 옆집 남자가 그 새벽 소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는 옆집 남자가 아내와 연결된 상간남이라는 끔찍한 진실에 단 한 발자국 차이로 비껴선 것이다. 그날 밤 현우는 간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자신의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1시 30분. 아내의 방에서는 삑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더 길었고 그 후에는 작게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남편의 착각에 대한 보란듯한 조롱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들은 남편의 일시적인 안도감을 비웃으며 다시 한번 그들만의 스릴 넘치는 비밀 통로를 열어젖히고 있었다. 정우는 출근하자마자 지영을 찾았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우와 마주쳤던 일 때문에 그의 등골은 여전히 서늘했다. 회의실 구석에서 단둘이 마주한 순간 정우는 급하게 속삭였다. 지영아,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아침에 내 남편 현우 씨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 지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마주쳤다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색하지 않았어? 전혀. 오히려 현우 씨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새벽에 가구 끄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묻는 거야. 삐걱거리는 소리 말이야. 지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이 스릴이라 부르며 즐겼던 그 아슬아슬한 소리가 결국 남편의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다. 그녀는 현우가 방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자는 척해서 무마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현우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에,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내가 조심했는데 책장을 벽에 바짝 붙이느라 낸 소리였을 거야.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모른다고 했지. 잠기가 어두워서 못 들었다고. 현우 씨는 나랑 대화하고 나서는 스스로 착각인 것 같다며 안심하는 눈치였어. 나도 내가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들은 거라고 둘러댔지. 정우는 상황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발각될 뻔했다는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우가 착각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방패일 뿐 새벽의 소음은 현우의 의심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 현우는 이미 잠을 설칠 정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안 되겠어. 우리 더 이상 소리 내면 안 돼.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책장을 밀고 당길 때 나는 그 삐걱거리는 소리를 아예 없애야 해. 다음부터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조심해야 해. 아주 천천히 바닥에 닿는 면을 거의 들다시피 해야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발각 직전의 긴장감도 좋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어. 소음을 완전히 잡지 못하면 현우 씨가 다음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올 거야.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테고. 그들은 앞으로 책장을 움직일 때 이불이나 두꺼운 천을 바닥에 깔아 소음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완벽한 은폐를 위한 결의를 다진 것이다. 그날 밤 지영은 현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책장을 밀어냈다. 이전보다 훨씬 조심하고 천천히 마룻바닥에 가구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주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장이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 소리는 너무 짧고 작게 끊어졌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즉시 책장을 벽에 다시 바짝 붙였다. 정우가 구멍을 통해 넘어왔고 책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현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소리만 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 짧고 작아서 현우는 잠결에 역시 내가 예민해서 헛것을 듣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옆집 남자와의 대화 이후 그는 자신의 의심을 피로로 인한 착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완벽한 고요함은 아니었지만 현우의 자기 체면은 그 소음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야말로 현우가 가장 위험한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막이었다. 며칠 동안 현우는 잠을 편안히 잤다. 더 이상 새벽에 가구를 끄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옆집 남자 정우와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이어진 고요함이 현우에게 정말 내가 예민했던 것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아내의 방 쪽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던 끈적한 의심을 이제 떼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현우는 소음이 사라진 대신 다른 이상한 징후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냄새였다. 그의 아내 지영은 향수나 바디로션을 강하게 사용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지영의 방 주변에서 은은하지만 분명하게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주 잠깐 복도를 지나칠 때나 지영의 방 문 앞에서만 느껴지는 잔향이었다. 현우는 코를 킁킁거렸다. 누구 향수 냄새지? 지영이가 새로 샀나? 하지만 지영에게 물어봤을 때 그녀는 아니, 그냥 회사 동료 향수 냄새가 옷에 밴 것 같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그러나 냄새는 매일 밤 그리고 아침에 더 짙게 느껴졌다. 두 번째는 책장의 미묘한 위치 변화였다. 현우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틀 전 옷을 찾으러 잠깐 들어갔을 때 베란다 쪽 벽에 붙어 있는 그 커다란 책장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벽에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워낙 큰 가구라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기 어려웠지만 현우의 신경은 이미 한번 예민해진 후라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했다. 벽에 너무 붙어 있어서 환기가 안 된다고 지영이 조금 당겨 놓은 건가? 현우는 다시 한번 합리화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았다. 소리가 사라진 대신 냄새가 남았고 움직이지 않던 가구가 움직인다.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의 의심을 착각으로 돌릴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그는 정우와의 대화에서 안심했지만 이제 그 안도감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현우는 결심했다. 이 미묘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진실을 보아야만 했다. 현우는 주말 오후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집 근처 전자상가를 찾았다. 그리고 초소형 무선 녹화 기능을 갖춘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고민했다. 아내의 방. 가장 완벽하게 벽 쪽과 책장을 비출 수 있으면서도 절대로 눈에 띄지 않을 곳. 그는 옷장 상단 구석 혹은 천장에 가까운 몰딩 부분에 카메라를 교묘하게 숨겼다. 카메라는 아내의 침대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벽에 붙어 있는 책장 전체를 광각으로 포착하도록 설치되었다. 현우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녹화 모드를 설정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초조하게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새벽 1시 30분. 밖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 앱의 알림이 울렸다. 움직임 감지. 현우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 휴대폰을 숨기고 조용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아내의 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지영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조용히 베란다 쪽 벽으로 다가갔다. 지영은 책장의 모서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거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벽에서 책장을 밀어냈다. 가구와 마룻바닥 사이의 마찰음은 지극히 미세한 스르륵 소리만 낼 뿐이었다. 현우가 잠결에 들었던 그리고 착각이라 여겼던 그 소리였다. 그리고 책장 뒤편이 드러나자 현우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벽에 뚫린 검은 구멍. 그 구멍 너머로 희미한 옆집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몸을 숙여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비상 통로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간 것이다. 현우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아내가 밤마다 이 벽을 통해 옆집 남자에게 가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잠시 후 화면 속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벽의 구멍이 다시 열리더니 옆집 남자 정우가 몸을 숙여 지영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미래는 아내의 방과 옆집 남자의 방을 오가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가 넘어와 책장을 다시 벽에 밀착시키자 방은 다시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현우는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은밀한 미래를 지켜보았다. 그가 잠든 시간 그들이 누리던 스릴과 은밀함의 현장이었다. 현우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너무 뛰어 숨을 쉬기 어려웠다. 착각이 아니었어. 냄새도 움직임도 소음도 모두 사실이었어. 그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조용히 녹화된 영상을 저장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속 영상은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명확하고도 차가운 증거였다. 현우의 눈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 그의 표정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굳어졌다. 새벽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현우는 더 이상 지영과 같은 집에서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밤을 지새우는 동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장 고통스럽고 명확한 방식으로 마무리할 방법만을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보다 차가운 논리로 가득 찼다. 현우는 확보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치밀하게 편집했다. 지영과 정우가 베란다 경량 칸막이의 구멍을 통해 넘어오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결정적인 순간들만 압축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정우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현우는 편집된 영상을 USB에 담았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정우의 아내를 기다렸다. 같은 층 이웃이었기에 그녀의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다. 정우의 아내는 늘 단정하고 조용한 여성이었다. 현우는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정우 씨 부인 되시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정우의 아내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현우는 망설임 없이 손에 쥔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담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 남편 정우 씨와 저희 아내 지영 씨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는 당신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우의 아내는 영문을 몰랐지만 현우의 싸늘하고 단호한 눈빛과 그가 건넨 USB의 무게감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USB를 받아들었고 현우는 그녀가 충격으로 굳어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복도에서 마주친 정우의 아내는 흑빛 얼굴로 현우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우의 결혼 생활 역시 파국을 맞이할 운명임을 직감했다. 현우는 지영과의 파국을 위한 무대로 그녀의 생일을 선택했다. 현우는 지영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생일이니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정중하게 초청했다. 지영은 현우의 의외의 다정함에 안심하는 듯 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다. 토요일 저녁 지영의 생일. 지영의 부모님은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현우의 집에 도착했다. 식사를 마친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영의 아버지는 현우에게 자네가 우리 딸 잘 챙겨줘서 고맙네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때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냉정함을 넘어 싸늘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 생일 선물도 여기에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거실 TV 옆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들고 소파 테이블 앞에 놓았다. 지영은 현우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부모님 앞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영 씨, 오늘 당신 생일인데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을 부모님께 함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가득 지영의 방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책장이 나타났다. 이윽고 책장이 벽에서 밀려나고 그 뒤에 숨겨진 검은 구멍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정우가 몸을 숙여 넘어오는 장면이 이어졌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났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지영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특히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지영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지영의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이야, 현우 자네? 누가 장난친 건가?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딸과 옆집 남자가 새벽마다 즐긴 미래의 증거입니다. 이 책장 뒤에는 비상대피용 칸막이를 뚫은 통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저를 속이고 이 구멍을 통해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옆집 부인에게도 이미 알렸습니다. 지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현우가 그녀를 막아섰다. 변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확보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더 이상 부부로 지낼 수 없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이 집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당신 짐 싸서 당장 나가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집이 아니라 당신 부모님 댁입니다. 지영의 부모님은 충격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지영은 울면서 짐을 챙겼고 부모님과 함께 현우의 집을 떠났다. 생일 축하를 위해 모였던 그 자리는 결혼 생활의 가장 잔인한 종말로 막을 내렸다.
며칠 후 현우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정우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몰래카메라 영상과 정우의 아내에게 직접 건넨 영상 증거는 현우에게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서 지영과 정우는 현우의 증거 앞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은밀했던 스릴은 공개적인 수치와 법적 책임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는 지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정우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냈다. 경량 칸막이 뒤에 구멍으로 시작된 위험한 미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파국으로 끝났다. 현우는 승소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상처와 배신감뿐이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